자, 1번 볼까? 1번. 1번 문제. 보다 큰 실수. 자, A에 대해서 자, fx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자, 2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자, 그리고 최고참 계수가 틀린 3차 함수 gx가 있는데, 자,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래. 자, gx는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 함수 있고, h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래. 자,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h1 그리고 h3의 값을 구해서 더하라고 했네. 자, 가번 조건 볼까? 가번 조건. 자, x가 1이랑 a가 아닌 실수일 때, 자, hx는 fx분의 gx랑, 자, 그리고 나번 조건 h1의 값이랑 ha의 값이 서로 같아. 자, 지금 h1이랑 h3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필요하니? h1이랑 h3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필요해? 결국에? 그렇지, gx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gx를 결정하라는 문제지. gx를 찾아야 된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h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자, 그럼 x는 1에서도 연속이고 x는 a에서도 연속이겠지. 오케이? 자, hx가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hx의 1에서의 극한이 hx의 1에서의 함수값과 같겠지. 이해되니? 자, 따라서 x는 1에서 fx분의 gx의 극한이 h1인 거지. 그치? 자, 근데 나번 조건에 따르면 h1이 뭐랑 같다고? ha랑 같다고. 이런 상황이야. 천천히 접근한다. 자, x는 a에서도 연속이니까 hx의 x는 a에서의 극한이 x는 a에서의 함수값과 같겠지. 자, 따라서 x는 a에서 fx분의 gx의 극한이 ha랑 같지. 자, 또 근데 나번 조건에 따르면 ha가 h1과 같지. 됐나? 자, 요 극한식들을 이제 풀어볼 건데, 자, 요 녀석 먼저 볼게. 자, 지금 분수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니, 분모의 극한이 얼마니? 1에서 0이지. 분자의 극한도 어디로 가야 돼? 0. 너무 많이 했지? 분자의 극한도 0이 돼야 되지. 자, 근데 이 gx는 3차 함수잖아. 연속 함수지. 극한이 어디에 수렴해? 함수값에 수렴하지. 따라서 g1이 얼마다? g1이 0이다. 됐나? 또, 자, 분수함수가 존재하고 분수함수의 극한이 존재하고, 자, 분모의 극한이 또 얼마니? 지금 a가 2보다 크지. 자, 그러면 a에서 fx의 극한 얼마? 0이지. 자, 그럼 분자의 극한도 얼마 나와야 돼? 0. 자, 그래서 GA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 잘 따라왔지? 자, 근데 요 fx를 유심히 잘 볼래?
x는 2에서 이 fx는 연속일까? 뭘 따져보면 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의 일치하고 따져보면 되지. 자, fx의 2에서 우극한 얼마니? 2a 마이너스 4. 자, 2에서 좌극하는 얼마인데? 1이면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럼 연속이기 위해서는 a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 무슨? 따라서 불연속이다. 요 fx는 x는 2에서 연속일 수가 없다.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x는 2에서 연속이려면 fx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서 a 값이 2분의 3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a는 2보다 큰 상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fx가 2에서 불연속. 근데 hx는 x는 2에서도 연속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gx의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형 이거 많이 했지? 수업 많이 했지? 이쌤도 아마 강조하셨을 거야. 그치? G2가요. 아 그럼 끝났다. GX가 결정돼 버리지. 자,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의 3차 함수인데 x 빼기 1, x 빼기 a, x 빼기 2를 인수로 가야 돼. 이게 GX. 이해되니? a 값만 구하면 끝나지. a 값 어떻게 구해? a 값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조건 안 썼지? 자, 확인해봐. 무슨 조건 안 썼어? 뭐 안 썼어? 아, 밖에 없는데? 시우, 뭐 안 썼어 지금? 너가 실전 상황으로 생각해봐. 그 a 값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 값 어떻게 찾아? 쓰지 않은 조건식을 이용해서 찾아야지. 뭐 안 썼니 여기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풀어나갈 때 어떤 조건 안 썼어? 이거 안 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안 썼잖아. 그치? 그럼 이 조건 활용해서 a 값 구해야겠지. 그러기 위해서 이 gx를 대입해 준다. 오케이? gx를 대입해 준다. 자, 잘 따라와야 돼. 자, gx 대입하고, 자, 여기 fx에는 어떤 식 대입해야 돼? x가 2보다 작을 때니까 요식 대입해야지. 그러면 x-1에 x-3. 자, 0분의 0꼴 x 빼기 약분. 자, 그러면 1에서 fx분의 gx의 극한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자,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나오지. 그러니까 2분의 1 빼기 a가 나오겠네. 자, 또 자, 넣어주면, 자, 여기 fx가 되면 뭐 넣어야 돼? x가 2보다 클 때니까 요식 넣어야지.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a. 자, 0분의 0꼴 x 빼기 a 약분되지. 자, 그러면 a에서 극한 얼마 나와?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2 나오지. 자, 이거 마이너스 1에 여기다가 올려주면 얘가 1 마이너스 a가 되지. 해가 되지. 자, 이 둘의 값이 서로 같지. 자, 1 마이너스 a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a가 2보다 크니까. 여기서 해가 안 나오겠지. 자, 과감히 약분. 자, 이거 방정식 풀어주면 a가 뭐랑 같다? 2 곱하기 a 빼기 2랑 같다. 그래서 a가 얼마 나와? 4 나온다. 그래서 gx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끝났겠지. hx가 연속이라는 조건으로 큰 방향을 잡고 풀어가면 된다. 알겠지? 항상 문제 풀 때는 우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야. 즉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h1 더하기 h3을 구하라고 했지. 자, 근데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뭐야? gx지. 이 문제는 결국 이 gx를 결정하라는 문제야. gx. 그래서 이 문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gx를 찾아야 된다. 나는 이거 gx 어떻게 찾았어? hx가 연속이라는 거 이용해서 찾았지, 그렇지? 알겠지? 정리하시게. 풀 수 있어야 될 때.
집에서 복습할 때는 풀이 아예 보지 말고 쭉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지. 얘가 12번 정도밖에 안 돼. 12번. 물론 이게 객관식 15번까지 있을 테니까 12번 정도는 그래도 12, 13번 정도는 좀 무게가 많이 붙은 문제긴 하지만 이 정도 맞춰야 그래도 한 2등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보다 별거 없지, 그치? 방향만 잘 잡으면. 범주 이게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3번 문제 풀 거거든. 3번 별표 좀 쳐볼까? 별표 3개. 3번에 별표 3개. 이거 지운다잉. 자, 3번 문제. 자, 어떤 집합이 주어졌는데 조건 예시법으로 주어졌는데 자, 이거 어떤 집합이니? 이거 어떤 집합이야? 여기다 뭐 쓰는 거 있지? 왼쪽 영역에는 그 집합의 원소를 나타내는 문자나 식을 쓰는 자리였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원소로 만든다? 이 x를 원소로 만든다. 자, 그리고 오른쪽 영역에는 그 원소가 만족시켜야 될 조건을 쓰는 자리였지. 자, x라는 녀석을 원소로 만드는데 x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x는 뭐래? 이 방정식의 실근이래. 즉, 요 집합은 이 x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지. 그지? 자, 근데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FA라고 하지. 자, 이렇게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됐네. 그지? 자, 이렇게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되잖아.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새로운 함수의 대응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얘는 어떤 함수냐면 A 값에 어떤 값을 대응시켜주는 함수?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대응시켜주는 함수인 거지. A의 값에 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대응시켜주는 함수인 거지. 자, 근데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르니? 이 x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지. 따라서 이 f라는 함수는 결국 어떤 함수다? a의 값에 저 x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대응시켜주는 함수다. 그럼 우리가 함수 f에 대해서 관찰할 때는 뭘 관찰하면 돼? a 값에 따른 실근 개수의 변화를 관찰해주면 되지. 이 대응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야 돼. 그지? 이게 새로운 함수가 주어지는 상황이 많이 나올 거거든.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면 새로운 함수가 주어지면 일단 그 함수의 대응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간다. 얘는 어떤 함수다? a의 값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대응시켜주는 함수다. 따라서 우리는 a 값에 따른 실근 개수의 변화를 관찰해야 돼. a 값에 따라서 실근이 어떻게 개수가 바뀌는지. 오케이? 이거 중요하다. 많이 나오고. 그치. 0, 1, 2 중에 하나겠지. 함수값이. 이거 중요하다. 우리 요 문제 많이 풀 거야 오늘.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요 함수 f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갈게. 자, 일단 요 방정식은 a 값에 따라서 1차 방정식이 되기도 하고 2차 방정식이 되기도 하지. 자, a가 0이 되는 순간 몇 차 방정식이 돼? 1차 방정식이 되지. 그럼 무조건 실근이 몇 개? 1개 돼. 따라서 f0의 값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이해되니?
A가 0이 되는 순간 1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무조건 몇 개? 1개. 그래서 F0이 1이다. A가 0일 때 실근이 1개. 자, A가 0이 아니면 2차 방정식이지.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 판별식으로. 자, 판별식이 양수면 실근이 몇 개? 2개. 그래서 FA 값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자,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가지니까 실근이 1개겠지? 그래서 FA가 1이 나오고,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지 실근이 나오지 않지. FA가 빵으로 나오겠네. 된다? 자, 판별식 A-2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A-2지. 내가 A- 이거 묶이지? 그럼 정리하면 바보지? 근데 어차피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왜 정리를 왜 해? 인수분해가 되는데 A 빼기 2 더하기 A니까 2A 빼기 2. 네?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A 범위가 어떻게 돼? 이때는 A가 2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A 범위가 어떻게 돼? 1과 2 사이. 자, 판별식이 0이 될 때는 A 값이 어떻게 돼? 1 또는 2. 이거 되니? 자, 그럼요. 내가 함수 F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X축에는 그럼 뭘 써야 되니? 무슨 값? A 값. 여기는 A 값 써야겠지. 정의역에 들어갈 원소는 뭐니까? A 값이니까. 자, Y축에는 뭘 써야 돼? 실근의 개수를 써야겠지. 맞지? 자, A가 0일 때 실근의 개수 1개였지. F01, 0에서 30도 얼마? 1이다. 이렇게. 네? 자, A가 1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몇 개였어? 2개. 함수값이 얼마나 나와? 2로 나오지. 여긴 빵꾸 뚫어야겠지? 그리고 A가 2보다 클 때도 실근이 2개였지? 이렇게. 자, A가 1과 2 사이일 때는 실근이 빵개였지? 이렇게. A가 1일 때 실근 몇 개? 1개. 이렇게. A가 2일 때 실근 몇 개? 1개. 이렇게. 여기 바로 함수 fx의 그래프다. 알겠는가? 그릴 수 있겠어? 그리기 연습해야 돼. 이게 쉬운 버전이다. 그래서 막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겠지. 예를 들면 3차 함수 fx에 대해서 3차 함수 g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 그러면 gx는 0, 1, 2에서 함수값이 몇이래야 돼? 0. 그럼 gx는 x, x 빼기 1, x 빼기 2를 인수로 가져야지.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사실 내신. 이거 쉬운 버전. 요즘에 쉬워서 저런 거 안 물어본다. 모의고사에. 여기까지 알겠지? 이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 이거를 계속 적용시켜야 돼. 문제 풀 때. 일단 적으시게. 그래서 이거 수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모의고사에 좀 초점이 맞춰진 수업이나 같이.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또 같은 문제인데, 4번 봐봐.
4번에 별표 3개 치시게. 4번에 별표 3개. 자, y는 절대값 x랑 자 중심이 마이너스 1,7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이 1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r이라고 하지. 자, 또 새로운 함수가 지금 주어졌지. 자, 대응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다. 자, 요 함수 f의 대응 관계는 어때? 반지름의 값에 뭘 대응시켜주는 함수? 교점의 개수를 대응시켜주는 함수. 그렇지, 이런 함수인 거지. 자, 그러면 함수 f를 파악하려면 뭘 관찰해주면 돼? 반지름 길이의 변화에 따른 교점 개수의 변화. 오케이? 자, 문제에서 fr이 불연속이 되는 r의 개수를 구하래. 자, 내가 함수 f 파악해 볼게. 자, 이렇게 파악해 볼 거야. 지금 반지름 길이의 변화에 따른 교점 개수의 변화를 관찰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반지름 길이가 충분히 작을 때부터 그 반지름 길이를 점진적으로 키워 나가면서 교점 개수의 변화를 관찰해 볼게. 자, 일단 반지름 길이가 충분히 작으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자, 반지름 길이가 충분히 작을 때는 교점 몇 개? 빵개. 빵개 좀 뭔가 많이 귀엽네. 빵개. 자, 반지름 길이가 점점 커져. 느껴야 돼. 점점 커져. 자, 언제 처음으로 만나? 뭐 할 때? 접할 때. 그렇지. 접할 때. 이때 처음으로 만나지. 자, 이때 반지름의 값을 A라고 놓으면 그럼 이런 거지. 반지름 길이가 A보다 작을 때는 교점 몇 개? 1개. 반지름 길이가 A가 되는 순간 교점 몇 개? 1개. 오케이? 자, 반지름 길이가 A보다 커지는 순간 교점 몇 개? 2개. 자, 계속 2개이다가 언제 교점 개수가 또 변하니? 언제 또 변해? 반대쪽이랑 뭐 할 때? 접할 때. 그렇지. 이 녀석과 접할 때 교점이 또 한 번 바뀌지. 교점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되니? 3개. 그럼 이때 반지름 길이를 B라고 가정하면 자, 반지름 길이가 B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2개인 거고 반지름 길이가 B가 되는 순간 교점이 3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반지름 길이가 B보다 커지면 교점이 몇 개 돼? 2개? 4개. 4개. 여기가 잘 따라왔지? 자, 반지름 계속 키워볼게. 자, 계속 4개이다가 언제 바뀌어? 여기 지날 때. 요 점을 지나는 순간 교점이 몇 개? 3개. 교점이 줄어든다. 3개. 자, 그럼 요때 반지름의 값을 C라고 놓으면 반지름이 C가 되기 직전까지는 교점이 4개. 반지름이 C가 되는 교점이 3개. 이 2개의 교점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지. 이 녀석 3개가 됐다. 자, 그럼 반지름 길이가 C보다 커지면 교점 몇 개? 여기 하나, 2개. 요런 함수다. 그치? 불연속점 몇 개? A, B, C 3개. 오케이? 알겠지? 자, A, B, C 값은 어떻게 구해? 자, A 값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1,7로부터 y는 빼기 x까지 거리 구하면 되지. B 값은 마이너스 1,7로부터 y는 x까지 거리.
C의 값은 마이너스 1,7로부터 0,0까지 거리. 되는가? 자,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지. 자, 반지름이 A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빵개. 이렇게. 반지름이 A가 되면 교점이 한 개. 자, 반지름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면 교점이 두 개. 반지름이 B가 되면 교점이 세 개. 반지름이 B보다 크고 C보다 작으면 교점이 네 개. 반지름이 C가 되면 교점이 다시 세 개. 반지름이 C보다 커지면 교점이 다시 두 개. 이렇게 생기겠지. 알겠지? 연습해야 된다. 이거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 많다. 연습해야 돼. 이런 걸 잘 파악하려면 일단 대응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야 돼. 우리 사실 똑똑한 편이 아니잖아. 이렇게 풀어야 돼. 똑똑한 친구들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짚고 가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는 해야 돼. 나도 했다. 나도 잘 안 돼서 했어. 연습을 많이 했어. 그리고 이 불연속인 점 한 번에 파악이 돼야 돼. 우리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충분히 작은 값부터 점진적으로 크기를 키우면서 변화를 관찰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다 보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로 보여. 세 개네. 바로 보이네 진짜. 세 개잖아 그냥. 왜? 세 개니까. 세 개잖아. 왜? 세 개니까 이게 된다. 하다 보면. 왜냐면 이 도형들이 많이 겹치거든. 풀다 보면. 되는가? 그래서 숙제를 하나 드리겠다. 자, 2번 문제가 숙제. 같은 문제거든. 2번 문제를 풀어오는 게 숙제. 2번 문제 숙제. 아주 좋은 문제다. 똑같아. 기울기의 변화에 따른 교점 개수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재밌다. 기울기가 충분히 작을 때부터 기울기를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면서 교점 개수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재밌어 하다 보면. 재밌잖아. 다음 6번을 먼저 할까? 7번을 먼저 할까? 6번을 먼저 해서 7번 하면 머리 터지겠다. 자, 6번 보시고. 다들 열심히 들어야 돼. 이거 뭐 습관이라고 대충 하면 안 돼. 이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정규 수업보다 더 유익한 내용일 수 있어 이게. 자, 6번에서 그림을 좀 그리고 시작할게. 한번 쉬고 있어. 저번 시간 프린트에도 있는 문제거든. 근데 내가 풀진 않았어. 자, 여기 fx거든. fx. 자, 지금 문제에서 자,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fx 더하기 절대값 fx. 자, 이 함수 기본방으로 잘 나오는 함수다. 얘랑 친해져야 돼.
잘 나온다. 잘 나온다는 게 막 어려운 문제 잘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잘 나온다는 게 아니라 9번에서 13번 사이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게 이런 함수야. 자, 얘 풀어볼게. 일단 절대값 나왔으니까 fx의 보호를 체크해야지. 자, f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fx로 나오니까 2fx지. 자, f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로 나오니까 0이지. 이 g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자, fx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fx 몇 배? 2배를 가져가고,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는 y는 0으로 상수함수로 나오는 함수인 거지. 자,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몇 배가 된다고? 2배. 자, 직선을 2배해도 직선이지. 자, 그리고 자, 지금 이 0에서의 우극한 2배 해줘도 얼마? 0이지. 자, 1에서의 좌극한 2배 해주면 얼마? 1 되지. 1에서의 함수값도 2배 해주면 1 되고, 이렇게 생기겠지. 자, 그리고 이 2분의 1도 2배가 되겠지. 그 얼마가 돼? 1. 여기가 되지. 자, 그리고 이 부분은 x축보다 아래에 있잖아. 어떻게 나와? y는 0. 이렇게 상수함수가 나와. 그래서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gx다. 알겠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2배,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빵. 알겠지? 자, 그 다음에 hx. 자, hx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지.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다. 무슨 함수? 모함수다. 이거 모함수지. 그럼 무슨 축 됐지? y축 됐지. y축 됐지. 자,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쪽 그린 다음에 접어버리면 되지.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인데 양쪽 그리는 거 너무 바보지. 그럼 이걸 왜 파악한 거야? 그치? 자, 이쪽만 그려볼 건데, 자, f-x는 fx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키는 함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네. f-x. 이해되니? 자, 이들이 더해볼게. 자, 직선 더하기 직선은 뭐라고? 직선.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양 끝점만 구해서 이어버린다. 자, 이 녀석의 0에서의 우극한 얼마? 0. 이 녀석의 0에서의 우극한 얼마? 마일. 더하면 마일. 더하면 마일. 자, 또, 자, 이 녀석의 1에서의 좌극한 얼마? 2분의 1. 이 녀석의 1에서의 좌극한 얼마? 0. 더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1에서의 함수값은 어때? 0에다가 2분의 1 더하면 2분의 1이지. 됐나? 자, 그리고 0에서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나와? 1 나오겠지. 자, y축 대칭이니까 반대쪽은 이렇게 생겼겠지. 이해되니? 요게 hx. 자, 근데 보기 보면 hx의 절대값이 나오지. 자, hx의 절대값 그려볼게. 자, hx의 절대값은, 자, hx 그래프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되지. 자, 이거 대칭 이동되면 마일이 어디로 가? 프릴로 되지. 오? 연속함수로 바뀐다. 아름답지 않니? 연속이 되어버렸어. 연속. 얘가 접히면서 촥 여기 붙어버리지. 절대값 hx는 연속함수다. 이제 자, 이거 보기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다 그려줬으니까. 그래서 6번 문제를 공부하면서 일단 요 fx 더하기 절대값 fx 그래프 공부해야 되고,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그래프 공부해야 돼. 예? 외우라는 건 아니야. 반복해서 익히라는 거야. fx가 0 이상일 땐 2배, 0보다 작으면 0. 얘 무함수, y축 대칭. 그럼 지수함수 공부할 때 이거 했잖아. 얘 무함수. 얘가 이지.
시간이 애매한데 7번은 좀 걸리는데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시간이 조금 나오니까 조금 쉬운 문제 한 개 줄게. 자 13번 이거 쉬운 거 딱 한 개 주시겠다. 13번 내가 사이값 정리 문제거든. 자 다항함수 fx가 자 x는 1에서 x-1분의 fx의 극한이 a고 자 그리고 x는 2에서 x-2분의 fx의 극한이 b인데 a 곱하기 b는 양수래. 보고 같다는 거지. 자 그때 방정식 fx는 0이 닫힌 구간 1,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래. 자, 일단 분수함수의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이 각각 0이지. 자, 그 분자의 극한도 각각 0. 그래서 F1과 F2가 0이다. 자, 그럼 다항함수 fx는 x-1과 x-2를 인수로 가지는 다항함수.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미정의 상태니까 gx라고 볼게. 자, 요 fx 값을 대입해주면 자, x-1 약분되면서 1에서의 극한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g1 나오지. 그럼 g1이 얼마다? 마이너스 1. 자, 또 이거 대입해주면 x-2 약분되면서 2에서의 극한이 g2가 나오고 자, g2가 b지. 그런데 이들의 곱이 어떠니? 음수지. 자, 그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방정식 gx는 0이 열린 구간 1,2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지. 자, 근데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x는 1이라는 실근, x는 2라는 실근, 그리고 방정식 gx는 0의 실근을 포함하지. 근데 얘가 열린 구간 1,2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잖아. 닫힌 구간 1,2에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져? 3개의 실근을 갖는 거지. 오케이? 이거 혹시 그 미분계수 배웠다가 흥분해가지고 f'1이 a고 f'2가 b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꼬인다. 이 문제는. 자, 50분까지 복습.